오늘은 오늘 다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너 손은 왜 그래? 왜 다쳤어? 농구? 꺾였구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손가락. 중꺾손. 재밌지? 야, 이게 선생님의 본 모습이야. 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손가락. 응? 중꺾손. 응? 자, 옛날에 선생님 인기 많았는데 요즘 배도 나오고 뭐 주부습진 생기고 그래가지고 속상해. 아니 선생님이 그래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잖아. 그런데도 가끔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샤워하고 이렇게 로션 바를 때 이렇게 살짝 지는 검정색의 다크 라인이랑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잔주름 있잖아. 이런 미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죠. 거울에 더 이 녀석 이런 거 한번 하죠. 야 너희들 준이 엄청 비웃네. 야 너희들 진짜 내가 젊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늙어가고 있구나. 이 눈가에 살짝 있는 그 미세한 주름 같은 게 있거든. 그 사이에 딱 로션이 들어갈 때 로션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끼거든요. 괜찮더라고. 너희들 그런 거 몰라. 나중에 알겠지. 그리고 딱 얼굴은 조금 세월은 흘렀는데 피부가 괜찮더라고. 피부가. 정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들 봤는데 깜짝 놀라서 이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나는 잘 늙어갔더라고. 걔네들은 뭐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뭐 이런 거죠. 야 니들 피부 왜 그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고맙지. 이 깨끗한 피부 줘서. 거기에 주부습진 생겨. 주부습진. 에이씨. 자, 바이오 연료를 한번 볼게요. 바이오 연료, 미세 조류 뭐 이런 거예요. 수특 과학 기술. 어렵지 않아. 이런 거 하면 되게 짜증 나잖아. 바이오 뭐 이런 거. 근데 천천히 정리하고 이해하면 문제를 풀어보니까 후딱 풀립니다. 후딱.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바이오 연료는 요거죠? 바이오 연료라는 거 급하게 하지 않을게요. 요거 꼼꼼히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정말 연계 가능성이 높지 않니? 얘들아, 그 6평을 선생님이 지난번에 진도를 나가야 된다 쳐서 저걸 뭐 이렇게 진작에 얘기는 안 했는데, 독서는 독서 제재 빼놓고 다 연계된 건 알고 있니? 1페이지 빼놓고 독서는 다 연계된 거야. 그리고 의외로 인문이 좀 어려웠고. 까먹었구나 벌써. 그렇다고요. 문학은 뭐가 다 연계됐는데 연계 안 된 게 현대시랑 고전수필 그 두 개만 연계 안 됐으니까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이대봉정 같은 건 좀 힘들었겠지. 공부를 그러니까 잘 안 읽어 놓는 사람들은 좀 힘들었을 거야. 연계가 돼 있어도 그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긴 소설에서 다른 부분 나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7월은 뭐 가볍게 보면 되고요. 9월은 이악 물고 봐야 돼. 부정행위 빼놓고는 다 모든 걸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야 그걸로 이제 원서도 쓸 수 있는 거야. 원서도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9월 평가원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원서 쓰는 건데, 그럼 국어 성적,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 대해서 국어 성적을 조금 탄탄하게 하려면 정말 저거 해야지. 수능 특강 나머지 열심히 보고요. 뭐 남는 거는 알아서 좀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 끝나면 수능 완성으로만 쭉 할 거예요. 수능 완성이랑 그다음에 선생님이 제공하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 위주로 할 거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익히자고요. 자, 더운데 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마무리 시간도 좋아야지. 바이오 연료라는 것은 바이오 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야. 그러면
바이오 연료의 엄마 아니면 근원 아니면 뭐 코어는 바이오 매스라는 거죠. 그리고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화석 연료와는 달리 대조죠. 뭐랑 대조됐어? 바이오 연료와 화석 연료를 대조했어요. 달리 짧죠. 그리고 빠르죠. 그리고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야. 다시 한번 반복하진 않을 건데 읽은 부분을 좀 자세히 몇 번씩 패러프레이징을 해볼게. 바이오 연료라는 것은 바이오 매스에서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화석 연료와는 전반적으로 달라.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빠르고 짧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 바이오매스가 뭔데? 두 번째 문장이죠.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살아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유기체 그리고 유기체로부터 생성된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기체 그리고 식물인 조류에서 동물인 똥까지 동물의 똥까지 여기 다 포함된다는 거죠. 조류에서 똥까지.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바이오 연료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 매스를 설명했고요. 다시 바이오 연료로 와서 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탄화수소나 독성 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다. 상당히 적다. 장점 아니니 이게? 바이오 연료의 장점. 쉽게 말해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한 바이오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화석 연료보다는 별로 적진 않지만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바이오 연료의 원천이 되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에 흡수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또 하나의 장점, CO2 배출을 결론적으로는 줄인다. 광합성 작용해서 식물이 다 흡수해 버리니까. 어렵지 않지? 괜찮지? 다시 한번 볼게. 총 문장이 4개인데 첫 번째 문장은 바이오 연료란 이런 거야. 그러면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매스란 게 뭐냐? 이게 두 번째 문장이야. 다시 바이오 연료로 옵니다. 바이오 연료는 이런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게 적다. 어렵지 않지? 할만하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최근에는 두 번째 단락. 최근에는 그 미세조류, 이제 여기서부터 본 얘기를 할 건데, 미세조류를 바이오 디젤의 원천으로 삼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미세조류를 바이오 디젤의 원천으로. 그러면 조류라는 것은 뭐야? 조류라는 것은 두 번째 문장, 민물, 바닷물, 폐수, 열수에서도 서식하는 수생식물이다. 물에서 사는 식물. 종류도 지구상에 확인된 것만 일단 3만 종. 그리고 10만 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아주 다양하다. 네 번째 문장을 바로 갈게요. 세 번째 문장이지. 일반적으로 조류의 특징이지. 조류는 광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그러면서 유기물을 생산해. 그러면서 산소를 배출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광합성을 하면서 나쁜 이산화탄소를 먹어. 그리고 유기물을 생산하면서 산소를 만들어. 얼마나 좋니? 현재, 네 번째 문장. 현재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 가까이를 이 미세조류가 공급할 정도로 미세조류는 지구 환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덕분에 온실 효과도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네. 뭐 부차적으로 설명할 게 많이 없네. 조류 중에서 단세포 미생물을 미세조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네 번째 문장까지는 미세조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조류를 얘기했는데 일반 조류 중에서 단세포 미생물을 미세조류라고 한다. 지구 환경에서 이 미세조류는 말이야,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게 뭔지 알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해. 그래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서 환경에 도움을 준다. 어이구,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장. 미세조류는 일단 또 장점이 대량 배양이 가능해. 그리고 기존 식용작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오일 생산량이 그러니까 50에서 100배 이상 많고 수확이 데일리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장점들 쭉 하고 있대.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할만하죠? 세 번째. 그렇다면 미세조류에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균주 선택, 배양, 수확, 지질 추출, 바이오 디젤 전환인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균주 선택 단계라는 게 있죠. 5단계 중에.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얘는 자, 한번 균주 선택 단계에서는 배양할 적절한 미세조류 종을 선택한다. 적절한 미세조류 종 선택. 적절한, 여기서는 적절한 미세조류 종 선택. 이때 고려할 요인들은 많지만 성장 속도라든가 수확 효율이라든가 오일 수득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세포벽이 있는 미세조류의 수확 효율과 오일 수득률은 세포벽이 없는 미세조류에 비해 낮다. 그러면 세포벽이 없는 게 더 좋은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게 더 좋다. 세포벽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미세조류의 세포벽은 일반 박테리아에 비해 두꺼워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포벽이 얇거나 없는 균주의 개발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세포벽이 없는 게 좋다. 세포벽이 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걸 해결하는데. 오케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벌써. 네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인 배양 단계죠. 배양 단계. 자, 이제 균주를 선택했고요. 이제는 배양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미세조류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우리가 균주를 선택했다면 이 미세조류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단계다. 자, 배양은 에너지원에 따라 자가 영양 배양, 타가 영양 배양, 혼합 영양 배양으로 나뉜다. 또다시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가 영양 배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가 영양 배양이라는 게 있고요. 타가 영양 배양이라는 게 있고요. 혼합
영양 배양이 있고요. 이렇게 나뉘는 근거가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서? 에너지 원이죠. 에너지 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 그리고 미세 조류로부터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흔한 방법이야. 가장 흔함. 광합성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빛을 사용하여 무기탄소인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인 유기물로 변환한다. 이거죠. 무기탄소인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인 유기물로 변환한다. 그리고 얘는 CO2를 뭘로 바꾼다고요? 유기물로 전환한대요. 타가 영양 배양은 뭐야? 유기물에 함수된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가 영양에 비해 얘는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호기성 세균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낮다. 오케이. 자가 영양에 비해서 세포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 세균으로 오염될 오염 가능성은 낮다. 이런 거죠. 또 폐수에 있는 유기물의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폐수 중의 유기물을 제거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혼합 영양 배양이라는 게 있죠. 얘네들은 상이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조류를 함께 배양하여 광합성을 통해 얻기도 하고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탄소를 분리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 그러니까 혼합 영양은 얘네 두 개를 믹스한 거네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흡수에 효율적이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CO2 흡수에 효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생산성을 높인다. 바이오매스 생산성 높인다. 그 다음에 어딨니?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오염 위험도 적죠. 오염 위험도 적고요. 바이오매스의 조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바이오매스 조성을 다양하게 그 다음에 배양 중 생성된 유기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세조류 자체 침전을 유발하여 수확의 편리성 오케이 침전을 유발해서 수확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해도 괜찮아요. 되게 유망한 부분이야. 어렵지 않지. 봐봐. 균주 선택 단계에서는 고르라고요. 이왕이면 세포 비용 없는 걸로. 배양 단계에서는 또 뭐야? 미세조류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자가 영양 배양, 타가 영양 배양, 혼합 영양 배양이야. 자가 영양 배양이 가장 흔하고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바꿔주는 타가 영양 배양은 세포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오염 가능성 낮아. 혼합 영양 배양은 얘네들의 장점을 다 갖다 놓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자, 다섯 번째 수학 단계네요. 다섯 번째 단락 맞지? 하나 둘 셋 넷. 우리 페이지 넘겨서 수학 단계에서는 이제 배양했으면 수학을 해야 되겠죠? 수학 단계에서는 리터당 1에서 2g의 옅은 농도로 존재하는 미세 조류를 농축한다. 100배 정도로. 그러면 미세 조류는 세포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매우 작아 세포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작용해서 안정한 분산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미세 조류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응집도 하고 침광도 하고
여과도하고 원심 분리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 그래서 상업화는 좀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학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 단계 자체도 그냥 수학만 하면 되는 건 아니네. 되게 힘드네요. 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학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자석 나노 입자와 미세조류를 응집시킨다. 얘네들은 자석 나노 입자 플러스 미세조류를 응집시키고 그리고 자력을 이용해서 응집된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그럼 회수한 다음엔 어떤데?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또다시 분리해서 응집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 단계는 농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분산 상태를 유지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너무 비싸서 자석 나노 입자를 활용한대. 그래서 다 써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수학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렵지 않아. 참 쉽다. 자, 6번째 단락 볼게요. 이제는 지질 추출 단계로 갑니다. 지질 추출 단계. 봅시다. 지질 추출 단계. 얘네들은 미세 조류가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지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엽록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이게 지질 추출 단계 필요성이고요. 그럼 지질은 뭐야? 두꺼운 세포벽 안에 일반적으로 기름방울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미세 조류로부터 지질을 뽑아낼 때는 효율적으로 세포벽을 파쇄할 방안과 다른 생체 구성 성분 대비 지질 추출 효율을 높일 방안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세포벽을 부실 방안과 지질 추출 효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콩이나 해바라기씨나 이런 데로부터 오일을 회수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유기용매 추출법을 미세 조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질 추출 단계는 많이 어렵다. 그래서 유기용매 추출법을 연구하는 중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금방금방 하네. 자, 보면 마지막 바이오 디젤 전환 단계라는 게 있지. 바이오 디젤 전환 단계는 지질을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통해 바이오 디젤로 전환한다. 뭐로요?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통해 무엇을? 지질을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바이오 디젤로 전환된다는 거죠. 즉 이건 어떤 거냐? 즉 요 지질을 메탄올과 반응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은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그 다음에 글리세롤을 얻는데 이때 생성되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바로 디젤의 대체 연료라는 거야. 그래, 이거 얻으려고 그랬던 거죠.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바로 디젤을 대신할 디젤의 대체 연료라는 거야. 원활한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위해서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 잘 되려면 이 반응 현상을 촉진시켜줄 촉매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뭐야? 황산, 염산과 같은 산촉매에 비해서 수산화 포타슘 또는 수산화 소듐과 같은 염기 촉매가 속도가 더 좋다. 그러니까 산촉매가 아니라 염기 촉매가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사용된다. 염기 촉매를 사용한다. 이럴 때는 반응물인 지질, 그 다음에 촉매의 혼합 및 접촉을 용이하기 위해서 염기 촉매를 메탄올에 녹인 균일제 촉매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분리된 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누적된다. 그렇게 된다면 염기 촉매와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너무 생산된 바이오 디젤과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촉매 역할을 해주지만 이게 좀 너무 심하게 되면
다시 비누 현상이라고 그랬죠? 자,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진행되고 있다. 항상 노력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치? 얻어내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균주 선택 단계 골라라. 배양 단계 세 가지 형태. 자가 영양 배양, 타가 영양 배양, 혼합 영양 배양. 그다음에 수학 단계 농축시켜서 얻는데 자석 나노 입자를 활용해서 얻은 다음에 또 다시 재사용한다. 이제 지질을 추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질을 에스테로와 반응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는 게 그 바이오 디젤이 뭐야?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라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촉매가 좀 필요한데 산촉매보다는 염기촉매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에스테르가 누적되면 비누화 반응 때문에 적절히 해야 된다. 그럴 거면 고체상 염기성 촉매는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그냥 말만 복잡하고 용어가 조금 많을 뿐이죠, 개수가.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